네, 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15일 화요일 이슈와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장 먼저 좀 보고 넘어가자면 미국장은 뭐 보시다시피 약보합 정도. 어제 그냥 조용했습니다. 윗꼬리 아랫꼬리만 길게 달리고 뭐 다우 0.1% 빠지고 나스닥 0.1% 빠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뭐 약보합 이 정도 나왔습니다. 그림으로 보면은 대충 요런 그림이 나왔죠.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양호해 보입니다. 일단 오늘 저녁 뭐 이대로 가면은 미국장은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뭐 미국장은 좋아 보입니다. 예, 미국장은 적당한 자리에서 지켜야 될 자리 지키고 뭐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이제 무슨 흐름 나타냈냐면은 어젯밤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무역 분쟁 그 협상 타결 뭐 이런 소식을 너무 좀 시장이 한 번에 갭상승으로 딱 반영을 해버린 그런 게 있어서 어제 같은 경우엔 좀 되돌림이 나타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 미중 무역 협상 그 타결 이런 뉴스가 나오고 나서 주식이 오르고 채권이 빠지고 안전자산들 빠지고 뭐 달러도 빠지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워낙 급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주식이 조금 약세, 안전자산 다시 강세, 뭐 예를 들면 채권이라든가 달러가 다시 오르는 뭐 이런 일이 조금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아직까지 시장 분위기가 아직도 좀 의심이 있습니다. 아직도 의심이 있어요. 그 이 신문 기사에서 이 기사 제목을 보면은 그게 좀 잘 나타나 있던데 어디 있더라? 월가 트럼프 무역 협상 타결에도 여전히 회의적이다라는 뉴스가 어제 나왔습니다. 확실히 좀 그래 보여요. 확실히 좀 그래 보여. 시장 분위기가 최근에 워낙 안 좋았는데 이거 미니 합의 해가지고 잘 되겠느냐라는 아직도 그런 의심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호재가 나와서 많이 오르긴 올랐는데 갭상승으로 그 뒤로 이제 막상 타결된 내용을 보니까 별다른 거 없는 거죠. 그냥 앞으로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11월 달 돼서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도장 찍겠다라는 얘기는 했지만은 이 눈에 띄는 뭐 실질적인 건더기가 있나 봤더니 뭐 맛있는 건더기는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호재는 호재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호재는 호재입니다. 언제까지만 해도 막 계속 평생 싸울 줄 알았던 둘이서 드디어 우리 이제 말로 풀어볼까라는 얘기가 분위기가 확 전환된 거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좋은 소식이긴 좋은 소식입니다. 다만 신경 써야 될 점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요즘 주식이 싸죠.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고 채권 사느니 그 주식 사는 게 훨씬 낫다. 물론 이거를 이제 그렇게 딱 투자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근데 이론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주식의 배당 수익, 주식이 하도 떨어지고 채권이 하도 오르다 보니까 채권 수익률은 떨어지고 주식의 배당 수익률은 올라가서 차라리 채권보다 주식을 사는 게 더 이득인 그런 상황이 요즘 나타나고 있죠. 이런 일이 나타난 지 제법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주식이 굉장히 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도 하고요. 아무튼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안 그래도 지금 오늘 그래서 이제 뭘 하려고 하고 있었냐면 아침에 제가 좀 이제 방송을 좀 녹화가 좀 늦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안 그래도 이제 어제 다 팔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하이닉스를 좀 매수를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특정 가격대가 오면 매수를 해야지 하고 눈 빠지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지켜보고 있는데 그 가격대가 좀 잘 안 오는 것 같아서 보니까 뭐 오후에나 오거나 보니까 좀 여유롭겠다 싶어서 지금 얼른 녹화를 하는데요.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분홍색 선이 내려오고 있죠, 그죠? 분홍색 선 내려오고 있죠. 어제는 이 분홍색 선이 뭐 8,500원, 8,400원 정도 됐다면은 오늘은 그 선이 뭐 8,200원, 8,100원 정도 됩니다. 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 저점은 내려오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뭐 언젠가 이 분홍색 선에 터치하거나 아니면 이 분홍색 선 살짝 붕괴시키고 내려갈 때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오늘 하이닉스는 현재 녹화하는 시간이 아침 9시 50분인데 보합 살짝 터치하고 나서 지금 현재 개기고 있습니다.
그냥 옆으로 기어가고 있는데요. 뭐 기다려 봐야죠. 네, 기다려 봐야죠. 솔직히 뭐 지금 사는 것도 뭐 썩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왜 지금 기다리고 있냐면은 삼성전자나 선물이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얘네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저항을 갭상승으로 이렇게 한 번에 돌파해서 쭉 그대로 오르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삼성전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가 49,500원대까지 한번 내려왔다 갈 것 같고 우리나라 선물도 그래요. 코스피가 너무 단기 급등해 버렸기 때문에 이 보시면 옵션 보세요. 풋옵션 보시면은 슬슬슬슬 또 살아날라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제 급등이 오히려 하락을 부추기는 그러한 급등이 좀 된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삼성전자도 한번 어쨌든 빠졌다 가야 되고 선물도 한번 빠졌다 가야 됩니다. 뭐 빠졌다 갈 것 같고 해서 삼성전자하고 저기 선물이 빠졌다 가면 하이닉스도 지 따라가겠죠, 그죠? 뭐 하이닉스는 뭐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거 아니니까 코스피 빠지면 당연히 하이닉스도 빠질 거고 삼성전자 빠지면 당연히 하이닉스 빠질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좀 더 싸게 매수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뭐 기다리고 있어요. 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문창 켜놓고 계속 호가창 보면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원하는 가격대에 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 주는 어쩌면 그냥 그래서 별 재미가 없는 주가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월요일 날부터 더군다나 주봉의 첫 스타트를 갭상승으로 빡 해가지고 축포를 쏘면서 시작해버렸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그 축포의 그 파편들, 그 부스러기들 주워 담는다고 하여튼 일주일 동안은 이번 일주일은 좀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보자. 다른 뉴스들이 뭐가 있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솔직히 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만 하고 있는데요. 다른 종목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종목을 하려면은 또 열심히 공부도 하고 해야 되는데 다른 종목 공부한다고 해서 그 종목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만큼 수익 잘 준다는 보장도 없고 사실 요즘 드는 생각이 제가 삼성전자만 그냥 계속 할 걸이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들어요. 하이닉스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이게. 삼성전자는 선물하고 이렇게 보면은 딱딱 뭔가 아구가 맞아 떨어져서 움직여서 야 저거는 저때 사야지 저때 팔아야지 하는 게 좀 나름 그래도 하이닉스보단 더 잘 보이는데 이거 하이닉스라니까 이거 하이닉스는 좀 애매하더라고요. 제가 맨날 삼성전자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이닉스는 솔직히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오르겠다는 거야 내리겠다는 거야 여기가 저점이야 저기가 고점이야 잘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쨌든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라 하이닉스 하고 있긴 한데 아무튼 뭐 저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 공부한다고 해서 꼭 그 종목이 수익을 갖다 준다는 보장도 없고 타짜 영화 보시면 아시죠?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말라고. 그래서 나름 확실하다고 생각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다가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일인가 내일 모레인가가 한국은행에서 금리 그 금통위 하죠. 금통위 내일인가 내일 모레인가 하여튼 금리 결정하죠. 그와 관련된 부분 이따가 영상 한 편 올릴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뉴스에도 나왔네요, 그죠? 시장에 호재성 재료가 많은데 개미 하락에 베팅했다 낭패를 본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강세장 마인드로 가야 되는 건데 아직도 그 언론들의 그 꾀임과 지난 1년 반 동안의 그 하락장 파티에 그 물들어 가지고 아직도 지수 빠진다 금융위기가 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락 베팅하는 개인들이 많은데 저로서는 감사하죠. 이분들이 하락 베팅하면 할수록 지수는 세차게 오르니까 좋긴 좋은데 여러분들이 그 하락에 베팅하는 개인이 되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이런 게 시장 분위기가 좋다는 겁니다. 원래 의심을 먹고 자라거든요, 그죠? 상승장은 의심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하락에 베팅하는 개인이 많고 아까 전에 위에 기사 읽어드렸죠. 월스트리트에서 미중 무역 협상 타결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회의적인 시선이 나오고 있다. 원래 이렇게 의심을 먹고 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논란이 있을 때가 좋은 겁니다. 논란이 있을 때. 야 이거 지수가 오를까 내릴까 아직 좋을 때가 아니야 뭐 아직 나빠 이러한 논란이 오갈 때가 사실 주식을 사기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확실해져서
다 같이 주식 사자, 와, 주식 사자 이렇게 돼버리면 그때 이제 주식 팔아야 되는 건데, 오히려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런 분위기는 뭐 상승에 우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뉴스 계속 나오고 있죠. 미중 미니 합의만으로는 글로벌 둔화를 막기 어렵다라는 둥. 그죠? 이미 주식은 추세적으로 돌아서고 반등이 아니고 이제 상승 추세라고 얘기를 좀 위험하지만 해도 될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죠. 이런 얘기 참, 이거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중국 시장은 아무튼 계속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결정적인 문제는 그 중국에 투자할 방법이 조금 애매합니다. 환율에 대한 그 리스크를 지고 가야 되고, 중국에 투자하려면은. 그게 솔직히 좀 그래요. 좀 우리나라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도 좀 저는 신뢰가 잘 안 가는데, 근데 중국에 있는 회사들을 뭔 수로 믿고, 그죠? 뭐 중국을 뭐 비하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솔직히 생각해 보시면은 그 각종 그 온라인에 있는 뭐 보이스피싱이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사실 대부분 그 중국발 아닙니까? IP나 이런 거 전화 추적을 해보면은. 근데 그 신뢰가 중요한데, 중국 기업을 뭔 수로 신뢰해서 주식을 투자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물론 중국이 제일 좋긴 좋아 보여요. 여기 보시면 뭐 중국 채권으로도 외국인 기관들이 몰리고 있고, 얼마 전에 얘기한 커창반, 그 중국판 나스닥 시장도 실제로 개장한 지 이제 몇 달째 됐고, 뭐 신나게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정말 상장한 모든 종목이 다 오르고 있는 걸로 거의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어쨌든 중국이 기회의 장이긴 기회의 장인데요. 하여튼 좀 그래요. 좀 들어가긴 찝찝한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좀 잘 아시는 분들, 그리고 위안화 환율에 대한 어떤 위험을, 그런 리스크를 테이킹할 수 있는 분들은 들어가시고, 저처럼 영 색안경을 끼고 이렇게 좀 안 좋아 보이시는 분들은 일단은 안 하시면 되겠죠, 그죠? 하여튼 뭐 요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이따가는 오후에는 저기 한국은행 금리 인하 이런 거와 관련된 부분 영상을 좀 올려볼까 해요. 하여튼 나중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